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분할과 무분할 중 어떤 방법이 체지방 감소에 좋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근성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볼륨과 무게가 같다면 분할 운동과 무분할 운동 간 큰 차이가 없다. 두 번째, 볼륨을 축적해야 근성장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무게를 늘려나가야 스트렝스가 증가한다. 네 번째, 메인 운동은 운동 초반에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분할과 무분할 중 어떤 것이 체지방 감소에 더 효율적일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볼 연구는 최소 3년 이상 웨이트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무분할과 분할 중 어떤 것이 체지방 감소에 더 효율적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총 8주간 주 5회 훈련했으며 피실험자를 랜덤으로 무분할 11명, 분할 12명으로 그룹을 나눴고 주간 세트의 볼륨은 75세트, 강도는 원RM의 70에서 80%로 8에서 12회로 두 그룹 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무분할 그룹의 운동은 다음과 같았고 분할 그룹의 운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체성분은 DXA로 측정했으며 피실험자들은 1주차, 4주차, 8주차의 첫 세션과 마지막 세션을 끝내고 24시간 뒤에 지연성 근육통을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분할 그룹은 총 체지방의 0.7에서 1.1kg를 감량한 반면 분할 그룹은 총 체지방의 0.3에서 1.2kg 증가를 보였습니다. 무분할 그룹은 상체 지방량에서 0.08에서 0.11kg를 감량한 반면 분할 그룹은 0.06에서 0.16kg 증가를 보였습니다. 무분할 그룹은 자이노이드 지방을 0.14에서 0.23kg를 감량했고 분할 운동 그룹은 0.12에서 0.23kg 증가가 있었습니다. 무분할 그룹은 하체 지방량에서 0.19에서 0.2kg를 감량한 반면 분할 그룹은 0.05에서 0.32kg 증가가 있었습니다. 무분할 그룹은 안드로이드 지방 0.11kg에서 0.15kg를 감량했고 분할 그룹은 0.02에서 0.17kg를 증가시켰습니다. 식단에서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고 분할 그룹에서 연구 기간 내내 더 높은 근육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량이 많을수록 근육통이 적었고 근육통이 클수록 체지방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관계수는 0.37에서 0.49 사이였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훈련 그룹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무분할 그룹이 지방을 더 많이 줄였고 근육통도 덜 느꼈습니다. 따라서 근육통이 적을수록 지방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할 그룹이 더 많은 훈련을 했기에 훈련량이 많을수록 근육통이 적다는 결과도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저강도로 원RM의 60%로 각 운동을 15회씩 2세트 진행, 중강도로 원RM의 75%로 10회씩 3세트, 고강도로 원RM의 90%로 5회씩 6세트, 세트와 운동 간 휴식 시간을 2분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고강도 그룹이 저강도 그룹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세 그룹 모두 에너지 소비 속도는 비슷했으며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웨이트가 분당 약 6칼로리를 소모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 13명, 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웨이트 운동 시 에너지 소모를 비교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벨트 스쿼트로 훈련을 진행했고 한 그룹은 원RM의 50%로 30회씩 3세트를 다른 그룹은 원RM의 75%로 12회씩 3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낮은 강도로 진행한 그룹이 더 높은 강도로 진행한 그룹보다 약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훈련의 에너지 소모는 운동 시 진행한 총 볼륨과 갖고 있는 근육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도 무분할 운동 그룹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무분할 운동이 대근육을 더 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볼륨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됐고 더 많은 근육을 동원했고 그 결과 더 큰 에너지 소비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의 훈련량과 체지방 감소 사이에 뚜렷한 연관이 없다. 두 번째, 전신 운동이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식욕을 줄였을 수도 있다. 세 번째,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가 우연일 수도 있다입니다. A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비교했는데 하나는 주당 체중 1kg당 8칼로리를 소모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주당 체중 1kg당 20칼로리를 소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4주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결과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와 체지방 감소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해서 더 많이 살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와 관련해 운동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열이 운동 후 식욕을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운동이 더 많은 열을 만들고 식욕을 더 많이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룹 간의 음식 섭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본 오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규모가 적은 연구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규모 연구에서는 때때로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거나 반대로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연구에서는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본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는 모릅니다. 세 개 중 한 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세 개 전부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맞는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에 따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힘, 파워, 근성장이 목표일 때. 만약 힘, 파워, 근성장이 목표라면 웨이트 프로그램은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훈련 중 소모된 칼로리나 지방 산화는 훈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파워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강력하고 폭발적인 근육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스트렝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적절한 강도 범위에서 높은 퀄리티의 세트를 진행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우선시할 때 칼로리 소모를 높이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퀄리티의 세트를 적절한 볼륨으로 진행하여 파워나 스트렝스 향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분할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외에 휴식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세트를 추가하여 웨이트 훈련 시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훈련 시간 내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트 간 피로가 누적되어 파워와 스트렝스를 위한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을 줄이고 세트 수를 늘리는 시나리오에서 파워나 힘을 목표로 추구할 때 오히려 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적절한 볼륨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비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칼로리 소모를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비대 훈련은 중량을 약간 줄이거나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에너지 소모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는 것이 다른 목표에 비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량을 줄이거나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은 세트 간 피로가 누적되어 세트별 훈련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볼륨 축적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근비대 훈련의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 시간이 근비대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워, 힘,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훈련이라면 각 훈련 유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훈련 중 칼로리 소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훈련 적응을 방해하거나 훈련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웨이트 프로그램을 파워, 힘, 근비대를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며 에너지 적자는 식단을 통해 칼로리를 제한한다거나 신체 활동 등을 통해 훈련 외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지방 감소나 일반적인 건강을 목표로 할 때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웨이트 훈련은 간단합니다. 전신을 주 2회 이상 중간 강도로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할 것. 훈련량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의 훈련으로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근손실을 방지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 운동을 하거나 저중량으로 짧게 휴식하면서 많은 세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른 몸보다 근육질 몸을 원한다면 근비대에 더 초점을 맞춰 훈련 루틴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할 시간이 적을 때 훈련 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기르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스트렝스 향상에 초점을 더 설계하고 근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근성장에 맞게 훈련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식단과 활동을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한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땐
최선의 결과를 못 내더라도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강, 힘, 파워, 근성장, 심폐능력, 체지방 감량 등을 복합적으로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약 1시간 정도만 운동할 수 있다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따로 분리해 진행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하운동 볼륨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끝내고 운동 후반에 유산소 운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저하운동 자체를 수정하여 운동 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폐기능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훈련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적기에 크로스핏이 인기를 빨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핏은 한 번의 운동을 통해 다양한 신체 능력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현대인에게 적합합니다. 크로스핏과 같은 서킷 트레이닝은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킷 트레이닝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 지향적인 운동을 포함하고 싶다면 가능한 체력이 많이 남은 초반에 파워성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몇 세트의 파워 운동을 먼저 하거나 서킷의 첫 번째 운동으로 파워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킷 라운드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파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그 후에는 근비대 훈련, 근지구력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폐지구력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 목표에 따라 중요한 요소들만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운동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다관절 동작이 포함된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이런 다관절 운동을 서킷 초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의 특성상 진행할수록 피로가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자세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테크닉을 요구하는 운동이 위험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서킷 트레이닝 시 지친 상태에서 무거운 스네치를 하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힘, 파워, 근성장을 하는 것이라면 저항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목표에 맞춰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나 지방산화는 리프팅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로 건강을 위해 훈련을 하고 힘, 파워, 근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휴식 시간을 길게 두는 분할 운동부터 짧은 휴식 시간으로 전신 운동을 하는 방식까지 다양하며 분당 에너지 소모량도 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목표가 전반적인 건강, 힘, 파워, 근성장, 심폐 건강, 체지방 감소라면 리프팅 훈련과 유산소 훈련을 분리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리프팅 후 유산소 운동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는 웨이트를 진행하는 동안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연구는 세트 볼륨을 같이 했을 때 분할과 무분할이 체지방 감소와 지연성 근육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두 번째, 8주 무분할 훈련법이 더 많은 볼륨, 더 적은 근육통, 더 큰 체지방 감소를 나타냈다. 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차이는 두 그룹 간 크지 않았으며 무분할로 훈련한 그룹은 고작 0.775kg의 체지방만을 감소시켰다. 세 번째, 웨이트의 목표는 적절한 볼륨과 강도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인데 무분할과 분할 둘 중 어떤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면 더 많은 칼로리 소모 혹은 더 많은 체지방 감소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